네,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네,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주 시민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애국 동포들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부터는 특히나 그간의 대한민국 이 언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권 등이 너무 이게 노쇠화되어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거짓이 진실을 다 덮어버리고 누구도 뭐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진짜 국민을 위하는 어떤 식견과 경륜을 갖춘 그 원로가 누구인지 또는 언론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진흙탕에서 뒹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및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10위권이다 하는데 이 정치권 언론은 그야말로 후진국 수준이다. 그런 진실과 실체를 그 실력을 제가 정확하게 좀 우리 민주애국 시민들께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좀 드리는데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뭐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저 사람이 실력이 없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는 각자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작년에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하시는 이 김현정 씨와 이제 김현정 씨가 부적절하게 방송을 같이 해왔다. 방송에 개입해서 방송의 편집의 중립성에 이 문제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CBS 김현정 씨 및 이준석 씨 의원을 고발했고 이제 제가 작년 2월달, 3월달에 고발했죠. 그때 대단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언론계 및 유튜브에서. 네. 어떤 그런 이제 그 이후의 여파로, 김현정 씨가 갑자기 한 3주간 프랑스에 휴가를 간다는 둥. 그리고 한 2주 전에 김현정 씨가 16년인가 17년간 진행해 오던 뉴스쇼를 이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죠. 그런데 오늘하고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 김현정 아침에 뉴스쇼에 이해훈이의 그야말로 이 갑질, 그 발언에 대해서 또 뉴스쇼에서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 해야 되나요? 김종인 씨를 불러가지고 또 의견을 묻고 하는 프로가 나와서 저한테 아니 해도 바뀌었는데 뉴스쇼 김현정 씨는 왜 계속 나오느냐 이런 문자 질문들도 있고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민주당 국민의힘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정체성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분 어쨌든 김종인 씨라 하겠습니다. 연세가 85이니까 조금 결례인가요?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라 하지 여기저기 대표도 하셨으니까 김종인 대표가 이번에 이해훈이라는 정말 천하의 몹쓸 여성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추천했다. 이런 추측이 상당히 파다하군요. 이 유튜브에. 어떻게 이런 인간을 추천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게 또 궁금하잖아요. 검증을 잘 못한 이 분이 제일 문제지만, 추천한 사람도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첫째, 김현정 씨는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오늘 1월 2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에서 이제 하차한다. 적어도 뉴스쇼에서 본인이 다른 어떤 시도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둘째, 김종인 대표, 이 영감님. 이 김종인 이 영감님은 간략하게 보면 비례대표만 4번인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직접 출마해서 어떤 유권자의 신임을 얻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비례대표는 전부 다 연줄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줄로 산 인생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짧게. 이분은 뭐 자기가 자랑하듯이 자기의 친할아버지가 그 가인 김병로,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초대 대법원장이었죠.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 훌륭한 분입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가인 김병로 일제 때 독립운동도 하셨고 또 일제 때 그런 운동가들을 돕는 변호사로서의 변론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또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독재를 함에 있어서 항상 올곧은 비판을 하셨고 또 대법원장으로서도 항상 그런 올곧은 그런 입장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마친 이후에 뭐 이제 당시 자유당이 이제 집권당이고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 반대 민주당 계열 쪽에서 또 정치도 좀 하셨죠. 고향은 전라북도 순창, 고추장이 유명하죠. 전라북도 순창입니다. 네, 저도 뭐 처가가 전라북도라서 그 특히나 이제 우리 처가에서도 또 그런 이제 어떤 인연 때문에 저도 각별히 그 가인 김병로 선생 그 초대 대법원장님에 대해서 더 또 좀 관심을 많이 또 평생 가져왔고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법관 판사들 법관 연수원이 전라북도 순창에 있습니다. 네, 그런 연유죠. 또 전북 순창은 정말 훌륭한 올곧은 선비, 정말로 선비 정신이 넘치는 그런 또 독립운동가 선비들을 배출한 그런 또 고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자신의 부친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한다는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할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정치를 배웠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쪽 계열에 많은 그 인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인맥에 있어서 금수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그거는 뭐 집안이 훌륭하다. 두 번째, 본인 부인, 그 김종인 대표의 부인, 뭐 어디 교수도만요. 그 부인의 삼촌이 박정희 대통령 집권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개헌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독재의 길로 가죠. 그 장충당 공원 유세, 박정희와 DJ가 붙은 김대중이 붙은 그 정말 역사적인 유세입니다. 예, 그 이제 그때부터 삼선개헌으로 가는데 그 삼선개헌 그게 이제 71년이거든요. 71년. 그리고 그 다음에 유신 쿠데타를 합니다. 이제 박정희 독재가 정말로 이제 몰락하는 길을 가는 거죠. 그 이제 박정희 독재 삼선개헌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79년 바로 전해 78년까지 그러니까 71년부터 한 78년까지 한 8년 정도 청와대 비서실장 하신 분이 김정년 비서실장이에요. 김정년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종인 대표 부인의 삼촌입니다. 부인의 삼촌이니까 굉장히 가깝지. 예. 그러니까 김정년 박정희 대통령 때 비서실장의 조카가 이제 그 여자 조카 사이가 김종인이다. 그렇게 본다면 처가 쪽의 그 어떤 인맥도 엄청난 정치적인 네 감사합니다. 치워드릴게요. 엄청나게 정치적인 금수저다. 왜? 박정희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8년 9년간 모신 청와대 비서실장. 지금은 비서실장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비서실장은 정말 엄청난 거였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정년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하기 전에 경제개발을 이끈 경제 전문가입니다. 본래 한국은행 출신이고
또 뭐 지금으로 하면 상공부 장관 이런 등등을 역임한. 그러니까 본인 집안은 민주당 쪽에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의 손자고, 본인 처가 쪽은 박정희 대통령 때 김정년 비서실장.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이제 경제계에 굉장히 높은 자리들을 많이 했다. 양쪽 집안이 굉장히 좋으니까 일단 처가하고 본가하고가 다 금수저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안 하고 본인 실력보다도 오버해가지고 연줄로 비례대표를 네 번인가 이렇게 먹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또 따져봅시다. 본인이 출마해서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제 그거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좀 적절치 않은 행보입니다. 그렇죠. 비례대표 전국구 이런 거는 뭐 옛날 독재자가 그냥 해 하면 하는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옛날에는 돈 갖다 바치고 그냥 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분의 이제 실력 중에서 이제 가장 이분이 스스로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누가 말하면 화내고 그리고 해명도 안 하는 게, 이분이 그러저런 인맥으로 이 전두환이 국보위의 위원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로 이 양반은 적어도 민주당 쪽에서는 이 양반을 정말 전두환이하고 같이 취급을 해야 마땅하거늘 그냥 민주당 쪽도 떠받들고 좌파 언론도 떠받들고 전두환이 국보위의 위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연줄이 있고 하면은 무조건 반역의 도당들도 그냥 우리 편. 이게 아무런 원칙이 없다 이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결론은 지금 이해훈을 제가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니까 이해훈 그 윤석열 윤어게인의 그 내란설에게 제일 앞장섰던 전위부대의 그 여자고 강남 3구에서 내리 3번을 해먹은 그냥 강남 마담에 불과한 여자고 한데 아무 실력도 없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런 거를 뭐 무슨 뭐 사고 한 번 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을 발굴하고 그 중요한 장관에 앉히고 그것도 박수치고 하는 개딸들, 또 문재인 때는 문빠들, 또 윤석열에는 윤어게인들, 이 양쪽의 극자 극우들 아무 생각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10위권의 이 국력을 가진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제 주제는 그 요지가 그런 겁니다. 자, 그 이해운을 추천한 사람이 김종인이다라는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에 또 그는 개연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김종인이를 해부한다 이 말이에요. 김종인 씨가 오늘 아침 그 뉴스쇼 김현정이가 이제 마지막 불러가지고 이해운 문제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탁월한 선택이다. 그래서 추천하기는 했구나. 이런 갑질 발언이 나오고 전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시점에서도 이해훈을 발탁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이다 박수치고 있으니 제가 이 영감님이 주범이구나, 추천을 했구나 라는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갑질 그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청문회에서 본인이 잘 알아서 대처하면 될 문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평생을 왔다리 갔다리 그냥 금수저로 그냥 연줄로 살았으니까 그냥 그때 그렇게 하면 될 문제이겠죠. 김종인 씨, 영감님 85이면 나이값 하고 사세요. 존경받고 살아야지. 근데 이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본인의 그 캐리어가 뭐냐? 그 노무현 노태우 정부 때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경제수석은 뭐 경제를 쥐고 흔드는 완톱이죠. 뭐 기재부 장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청와대가 중요한 거야. 전두환 노태우 때는 군부 독재 시절이니까 그때 경제수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당연히 뇌물을 먹었겠지. 그때 이제 동화은행 사건이라 해서 뇌물을 몇억 원을 먹었어요. 그때 그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킨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그러니까 홍준표 이제 씨가 과거에
이제 뭐 당대표를 한다든가 등등 할 때 이 김종인 씨와 어떤 대립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 항상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직접 잡아 넣었다. 이 사람 뇌물 먹은 거다. 뇌물 금액도 그 당시 수억이면 지금으로 하면 수십억입니다. 예, 이거 다 홍준표가 직접 말한 거예요. 팩트지 완전히. 그래서 이분이 지금 무슨 돈 버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재산이 거의 100억대야. 그러니까 이제 그 뇌물의 연장으로 여러 재산들이 형성이 되지 않았겠느냐. 또 뭐 양쪽 이 집안이 좋으니까 물려받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흑수저에서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연줄로 동가식 서가식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인생 편하게 산 거지. 그러면 제발 좀 그냥 들어가세요. 아니 해가 바뀌어도 또 나와가지고 이 분탕질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해훈이는 탁월한 발탁이다. 그 갑질하는 그 여자를 선택한 게 탁월한 발탁이에요? 할아버지? 아유 참.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실력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민주시민 애국동포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김종인 하면은 막 경제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이제 뭐 독일의 민스트 대학교라는 데 학위를 받고 왔는데 그 당시 그 나이 때는 다 미국 갔어요. 독일 가는 사람 없었습니다. 왜? 독일은 미국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배울 게 뭐가 있어. 그 당시 2차 대전 후에. 둘째, 뭐 민스트든 다 좋은데 이분 본래 대한민국에서 그 학력은 외국어 대학교 나왔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경제민주화의 대명사처럼 돼 있다. 그러면 이분이 경제민주화라는 그 개념을 창안해서 그래서 1987년 6월 항쟁 직후에 만든 그 현재 헌법 119조,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을 넣었다. 그래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가 김종인의 작품이다. 김종인 하면 경제민주화.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이런 거를 위해서 김종인을 비대위로 스카우트했고 그래서 그 덕으로 2012년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이 되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 자,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1987년 헌법에 처음으로 규정이 되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 헌법을 작성함에 있어서 만들m에 있어서 김종인 씨가 민주당 쪽이 아니고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 측의 입장에서 그 헌법 개정에 그 위원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그 조항에 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까지 팩트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민주화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겠죠. 뭐 본인 머리에서 그냥 만들어낸 거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김종인 씨가 그간에 경제민주화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경제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법을 고치고 뭐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재벌을 해체해야 되느냐? 재벌을 해체하려면 공정거래법 여러 가지 이런 법들을 또 고쳐야 됩니다. 또 뭐 재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부유세를 때려야 되느냐? 그런 거 하려면 국세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걸 또 고쳐야 됩니다. 또 재벌이나 또는 뭐 기타 대한민국의 경제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어떤 주식회사의 기업의 지배구조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걸 위해서는 상법부터 또 고쳐야 됩니다.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또 고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경제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또 예를 들면 노동자들도 기업의 경영자로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노동자 임원제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공공기관에 한해서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독일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시행을 해왔고요. 예, 독일은 그 사회민주주의가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전통이 강하죠. 자, 그래서
그런 뭐 노동자 임원제를 의미하느냐,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상 개념이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구체적인 어떤 개별 법률의 변화와 정책이라는 내용을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김종인 씨의 그간의 발언이나 책이나 이런 걸 아무리 뒤져봐도, 또 그분이 토론회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된 2012년 대선 때 그 경제민주화가 제일 중요한 대선의 그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회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 제가 유심히 봤는데, 정말 참담하게도 경제민주화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단 한 번도 그래요, 여태까지. 그래서 박근혜 당선자가 너무나 실망했다. 그래서 결별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 라는 또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뭔지를 설명을 못해. 본인이 얘기해놓고, 그리고 본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들었었을 때, 그때 또 이제 국회에서 당대표 연설 때는 경제민주화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주장했던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을 뭐 왕창 올리는 것이다. 주 52시간을 뭐 철저하게 관철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 노동 정책이었잖아요. 예, 소득주도 성장 아시죠? 그게 경제민주화다. 또 이러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내용 없이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항상 내용은 이랬다 저랬다. 자신의 생각은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경제민주화라는 일단 단어 자체는 이분이 창조한 거네. 그 대단한 거네. 헌법까지 넣었으니까. 그렇지 않다. 경제민주화 내지는 경제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독일에서 1920년, 1930년대, 그러니까 나치가 등장하기 전 독일이 1차 대전 끝나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만들어진 그 당시 독일에서 이제 독일이 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의 나라죠. 이제 독일에서 이제 공산혁명은 안 된다. 우리가 의회로 들어가서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 이상을 실현하자 하는 게 사회민주주의가 이제 인기를 끌었고, 그런 사민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그 사민당의 강령 중에 경제 강령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독일에서의 뭐 한국으로 하면 민주노총의 지도자였던 나프탈리라는 노동자 지도자입니다. 노동자 계급의 지도자. 독일 민주노총의 나프탈리가 경제민주화라는 그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Economic Democratization. 웨코노미, 이제 독일어로 하면 웨코노미이겠죠. 그 나프탈리가 그것을 창안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개념은 노동자도 임원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노동자 임원제. 그리고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개념이죠. 생산수단의 국유화. 근데 전부 다 국유화하고 이런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 금융기관, 그리고 어떤 SOC, 뭐 철도, 전력, 전신 이런 그런 거는 국유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프탈리의 경제민주화 강령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해서 독일의 사민당, 사회민주주의 당이 만들어졌고, 그 사민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거기에 독일에서는 일종의 좌파죠.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일종의 우파는 기민당입니다.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 독일 통일을 이끌어내고, 또 폴란드에서 아우슈비츠 그 학살을 무릎 꿇고 사죄한 그 위대한 빌리 브란트 총리는 이 사민당 쪽이죠. 사민당 쪽.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몇 년 전까지 한 13년을 독일 그 총리를 했던 그 유명한 메르켈 여성 총리, 굉장히 소박하시고
정말로 인기가 많았죠. 그 메르켈 총리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기민당의 대표적인 그 총리를 들으려 하면 이제 서독 시절에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위 미국이 이제 한국도 지원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이제 이 대립하는 그 서독 동독 이제 그래서 이제 서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죠. 예, 마샬 플랜 소위 그때 그 지원을 받아서 어쨌든 서독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연평균 10%의 성장을 10년간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일어서게 되는데 그때 그 10%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총리가 에르하르트 총리입니다. 에르하르트. 그게 이제 기민당이죠. 독일 우파 기민당 에르하르트. 그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서독에 가서 우리 독일에서 그때 가서 고생하면서 달러를 벌고 있었던 우리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들을 만나서 통곡을 하죠. 우리도 잘 살자. 그때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에르하르트 총리가 대한민국의 경제 차관을 빌려줍니다. 그 돈으로 에르하르트 총리가 조언을 해주죠. 대한민국 지금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잘 살 수 있다. 우리처럼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려면 고속도로를 닦아야 된다. 철강 산업, 포스코 철강 산업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래야 자동차를 만들 거 아니냐. 고속도로 다니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아우토반을 직접 보고 그때 에르하르트 총리가 직접 그 아우토반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독일 라인강의 기적이고 그것을 보고 감동받은 배워온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또 산업혁명을 만들어냅니다. 네. 대단히 재밌죠. 네.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제 초기 1920년대, 30년대에 독일에 있어서의 노총의 지도자였던 나프탈리가 강령으로 경제민주화라는 강령을 만들었다. 그게 독일 3인당의 여러 구체적인 정책이 되었다. 거기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베껴와가지고 1987년, 그러니까 한 독일 기준으로 하면 60년 후에 우리나라 헌법에 베껴와서 넣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도 좀 베껴와서 한국에 맞게 좀 법안도 만들고 제안하고 국회의원을 4번인가 했으니까 하셨어야지. 그거는 하나도 없고 문재인이 잡으면 문재인의 그 소득주도 성장 그게 경제민주화다. 이제 이재명 정권이 되면 거기서 뭐 나오는 거 그게 경제민주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이해훈 추천해서 지금 추천했다는 가설하에 추천해서 이해훈이가 또 뭐 기획 예산처 장관으로 뭘 하면 그게 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속셈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보이네요. 제 추측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저는 정확한 팩트와 이론적인 근거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결국은 내용이 없는 허상이고 독일에서 1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베껴온 것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이 자꾸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그래서 또 추천을 한 게 맞다면 지금 그런 가설이 유력하니까요. 이해운이라는 분을 또 추천해가지고 정말 저는 좀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고 조금 그만해 주셨으면 그리고 좀 회초리를 드세요. 잘못하는 거를 또 이재명 정권에 그냥 한 달에 걸쳐가지고 뭐 한 자리 해먹어 보려고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86 아닙니까? 김종인 대표님 부탁 좀 드릴게요. 후배로서 인생의 후배로서 또 경제학을 공부하는 경제계의 또 경제 전문가로서
뭐 귀하가 경제 전문가라고 제가 뭐 존중해 드릴게요. 제발 좀 어른으로서 어른다운, 예, 아주 중요할 때에, 예, 이 공화국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바로 갈 수 있도록, 예, 잡아주는 좀 그런 역할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주시민 애국공포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해훈.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에 어쨌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오고 있는 뭐 별을 잡았다는 등, 또 뭐 윤석열이가 별이라는 등, 또 분탕질을 사실은 쳐왔던 김종인이라는 영감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런 분이 또 이해훈을 추천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후원이 2026년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